안녕하세요. 전주 소피아 여성의원 원장 두재균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1984년도부터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전임강사 대학교수 발령을 받은 것은 198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군산에 있는 어떤 여성 환자분께서 오셔서 저보고 소음순 성형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뭐 의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분께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원할까 봤더니 예전에 이제 군산에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포르노 테이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테이프를 쑥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자기 남편과 같이 자주 보는데 남편께서 그 포르노 여배우의 소음수는 저렇게 예쁜데 당신 것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그 예쁘게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서 상투머리도 했고요. 그랬는데 아니 멀쩡한 소음순을 왜 수술해달라고 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수술 못해드립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980년대 말이니까 30년이 넘은 그런 옛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소음순 성형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에서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그 여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하기 시작했으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아주 이름을 날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소음순 성형 수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요, 인디펜던스라는 그 잡지에 보면은 일반 그냥 코 높이고 쌍꺼풀 수술하고 하는 그런 성형 수술의 연간 그 증가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이 소음순 성형 같은 수술의 연간 증가율은 무려 20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참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소피아 여성의원도 소음순 성형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 소음순 성형 수술은 제가 볼 때 쌍꺼풀 수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소음순 성형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애를 못 낳습니까? 아니면 성생활을 못 합니까?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소음순 성형 수술을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모적으로 좀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는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꽉 끼는 바지를 입는다거나 레깅스 같은 걸 입었을 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그런 불편함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음순 성형 수술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덜 아프게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감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수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피아 여성의원에서는 일단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듬뿍 발라서 1차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도카인 같은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음순 성형수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뭐 샤펠리라든지 또는 뭐 모스키토라든지 그런 기구를 가지고 절제 부위에 대한 디자인을 했을 때 한 번에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수술 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술기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수술기구 이름은 라비아메이트, 소음순 친구라는 수술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닥터 두라고 이렇게 써 있죠. 제가 발명했기 때문에 그 수술기구를 만든 의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수술기구 이름이어서 닥터 두가 만든 라비아메이트라는 그런 수술기구입니다. 이 수술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이것은 가위가 아니고요, 집게거든요. 자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멋지게 할 수가 있고,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베살리우스 고주파 가위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가지고 정교하게 보석을 다듬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긴 하는데 꽉꽉 쪄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쪄매게 되면 그 실밥 자국이 흉터가 되기 때문에 헐렁하게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은 한 30분이면 웬만한 소음순 성형을 끝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입원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술 후에 한 이틀 정도는 통증 관리라든지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 성생활까지 가는 데는 한 3주, 4주 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뭐 말을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소음순 성형 수술도 이제는 부인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술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저희 소피아 성원에서는 거의 뭐 하루에 한 건, 또 뭐 일주일에 한 서너 건 정도는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하는데, 이 소음순 성형 수술 후에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수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술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음순 성형, 그리고 소음순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주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